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9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헌법에 보장된 인권 보호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기본권,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6쪽, 그 다음에 학습지 27쪽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과 제도적 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인권이란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 인권 권리라고 얘기했죠.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하는 그런 법이 바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죠. 바로 그래서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의 역할은, 헌법이란 뭘까요? 헌법은 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법이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법이고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본법이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내용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헌법은 국민 인권 보장의 기본적 토대이자 마지막 보호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의 원리를 보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뭘까요? 네 자로, 그쵸, 바로 국민 주권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국민 주권의 원리가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바로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헌법을 개정하는 거, 또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 주권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맡겨. 어떤 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법률을 만드는 기관은 입법부, 그다음 집행하는 기관은 행정부, 그 다음에 법을 적용하는 기관은 사법부, 이렇게 각각 다른 국가기관에 맡겨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역시 잘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자, 무슨 원리일까요? 그렇죠. 바로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권력 분립. 자, 국가의 운영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리. 뭘까요? 법률에 근거하는 거죠. 통치자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률에 근거해서 그 법률에 의거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법을 적용하는 사람도 그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바로 법치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에 의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지배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한 걸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역시 잘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 자, 이거는 바로 입헌주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법치주의와 입헌주의는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주의, 입헌주의, 자, 이런 것들은 전부 헌법에 전반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권력 분립 제도,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거, 그렇죠? 입법권을 국회가, 행정권을 정부가, 사법권을 법원이 담당함으로써, 자, 권력의 집중이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 곳에 권력이 집중돼 있으면은 결국 독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서로 이런 국가 권력들이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적 선거제도.
자, 뭐를 통해? 그쵸.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정치에 반영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선거는 헌법의 원리 중에서 어떤 원리와 관련이 깊다라는 얘기겠습니까? 그쵸. 바로 국민 주권주의와 관련이 깊다는 얘기했죠. 바로 그리고 이 국민 주권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선거와 그 다음에 공무단위권. 공무단위권은 내가 어떤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출마를 통해서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바로 공무단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권 보장, 국민 주권주의를 잘 살리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하는 제도,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자, 바로 복수 정당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잘 표출될 수 있도록 여러 정당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권의 평화적 교체 가능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본권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 헌법 소원 심판이나 위헌 법률 심판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받게 하고 그를 위한 인권 보호 기관을 둔다 했는데 어떤 기관일까요? 바로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되겠죠. 헌법재판소. 자, 요건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법원,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국가기관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보면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2가지가 기본적 인권을 지키는 것과 아주 관련이 깊죠. 재판 중인 사건에서 다루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가 바로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헌법에 위배됐는지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누가 신청할까요? 그렇죠. 바로 법원이 신청하는 겁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통해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됐다라고 심판이 내려지면은 그 법률은 그 즉시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제도가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은 자, 요거는 누가 하는 걸까요?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내가 어떤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공권력이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음으로써 불행사가 되겠죠. 하지 않음으로써 내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받았을 때, 자, 국민이 바로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가 바로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2제도는 헌법재판소가 특히 국민의 기본적 인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권 있는데, 자,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바로 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요 조항이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 조항이 바로 모든 기본권의 어떤 부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 그 전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인간은 인격의 주체로서 존귀한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 10조의 내용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자, 여기 모든 기본권의 근본 원리다. 모든 기본권의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10조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조항이 가장 기본권의 중요한 조항이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자유권 이렇게 나왔는데 어, 자, 자유권은 개인이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과 침해를 받지 않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 국가 권력은 간섭하지 마라고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죠. 바로 이게 자유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부 인권성이 강한 권리이고, 다시 말하면 천부 인권성이 강한 권리라는 거는 원래부터 당연히 이러한 권리가 주어진 거라는 얘기죠. 어떤 헌법에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당연히 주어지는 그런 권리적인 성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과 침해를 배제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권리죠. 그래서 소극적 또는 방어적 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여러 가지 자유권이 있죠. 신체의 자유, 거주 지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자유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가 되겠죠. 신체의 자유. 자, 이런 자유가 있다라는 거 알고,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평등권. 자, 평등권은 국가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정의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이 중요한 말이죠.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어, 그 차별을 할 수 있지만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평등권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정의의 관점은 여기서는 나중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배분적 정의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한 본질적 기본권이고 민주주의 기본 이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11조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내용이 바로 평등권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적극적 권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되면서 자, 주어지기 시작했고 보통선거의 원칙이라는 것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은 누구나 다 선거권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보통선거의 원칙. 그래서 능동적 권리이고 이거는 법적 권리자 의무이고 자, 이런 참정권에는 선거권, 그 다음에 피선거권, 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공무단위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자, 국민투표권 이런 것들이 참정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